여기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벤처기업을 창업한 과학자 윤정인 씨. 동생 친구들이랑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응이 좋은 거지. 남동생 친구들이랑. 어떤 걸 발명하신 거지? 과학자시니까 저렇게 화장품을 만드셨나. 아. 현재 화장품 회사 공동대표직에 있는 정인 씨. 그녀가 창업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둘 다 이제 매번 이제 매 순간순간에 이제 경력단절의 위기와 살아온 이제 아이 엄마이고 이제 직장인이었고요. 이제 둘 다 아이가 동갑인데 큰애가 둘 다 7살이고 내년에 돌봄절벽이라고 하는 이제 초딩이 돼서 아, 도저히 이직하고 또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키울 수는 있지 않을까? 아, 여성들은 늘 그런 고민을 품고 사는군요. 일을 하면서. 네.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적어도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정인 씨. 워킹맘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잘해야 했고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큰아이가 저희 같은 나이 이제 내년에 8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내년에 6살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셋째가 찾아와서 네,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셋째를 임신했다는 공동대표 진희 씨. 일반 회사였다면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임자를 언제 구하고 나가야 될지 그 과정을 제일 먼저 겪어야 됐겠죠. 저도 한 8년 정도 근무했고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고 선배한테 이렇게 처음 저 임신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남성 직원이었다면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이렇게 하면 축하한다 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선배 저 임신했어요 하니까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자꾸 뒷목 잡아가지고 네. 저출산이 네,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두려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 창업한 정인 씨. 전 직장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나 정시 퇴근할 때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만든 이 회사. 그녀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아기 데리러 가야 돼서요. 퇴근합니다. 퇴근이 좀 이르시네요. 둘 다 이제 아기 등하원이 결려 있어서 한 특별히 출퇴근 시간 없이 애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좋다. 네, 이것 때문에 창업했습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정인 씨. 예전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구직에서 계속 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끝나봤자 6시니까요. 항상 깜깜할 때 유치원 가고 깜깜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딱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같이 병원에 가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아기 한참 아팠을 때 저희 신랑이 이제 대신 퇴근을 반차를 내고 나가서 이제 아이를 픽업을 했는데 아기가 그날 이제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막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되게 엄마들한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선택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문제가 이게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게 다 여성들의 그러니까. 몫이 되는 아빠들의 게 일가정 양립 네. 해야지. 맞아요. 아빠들도 야근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보내서 저녁에 맞아요. 애들 볼 수 있게 해주고 네네. 아이 키우는 기쁨을 왜 아빠들은 박탈당해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 기쁨을 드려야지 아까 아빠들한테. 행복 추구권 아빠들에게도 그러네요. 좀. 네. 이거 뭐야? 배추 보겠어. 배추야 이번에? 맙소사. 이거 어떡하지? 깍두기는 했는데 이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지금 김치 담그라고? 야 아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경력도 중요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싶었다는데요. 가까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또한 연구할 때만큼 재밌다는 정인 씨.
목이 이렇게 무거워. 나 모르지, 네가 넣었는데. 돼지보다 더 무거운 거. 엄마 이거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야. 이건 또 뭐야? 퇴근하면 또 다른 일들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육아 시간. 나 이쪽에서 재밌게 있을. 일 끝나고 육아하다 보면 한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앉지를 못하셨어요. 아, 네, 보통 그래요. 집에 오니까 더 바쁘신 것 같은데 사무실이 더 여유로우셨던 것 같은데. 네, 사무실이 더 편해요. 근데 그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아기가 있으면 사무실에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이제 쉬는 거라고. 맞아요. 사무실이 더 편하다고 하시네. 비범한 과학자나 완벽한 엄마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엄마 과학자로 살고 싶다는 정인 씨. 중간중간에 아기 이제 요구사항 들어주면서 이제 추가로 또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네요. 만약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시대는 계속 바뀌고 일하는 환경도 계속 바뀌는데 돌봄 시스템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돌봄 시스템을 그나마 영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둘 중 한 명은 누군가 그만둬야 되는데 여성이 비정규직이나 혹은 남성보다 이제 페이가 낮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내가 그만둘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죠. 그냥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영유아보호법 만드는 투쟁을 여성 노동자에서 했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90년대 초반에 영유아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남 일에 신경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일이 아니고 본인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본인 자녀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는 조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참견이죠. 예의가 없는 거고 충분히 무례한 일이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